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되면 불금, 즉 불타는 금요일 보내라,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여러분은 퇴근하시고 어떻게 불금을 보내실런지요? 저도 금요일이 되면 집에서 또는 친구들 만나서 맥주 한 잔도 하고 노래방 가면서 스트레스 풀곤 하는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노래방이나 감성 주점 등의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전자출입 명부제가 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선업소 대부분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손님들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자, 오늘 3분 요가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몸 한번 풀고 불타는 금요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매우 아슬아슬하고 긴장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2주째 이어진 강화된 방역 조치를 더 연장할지 여부가 잠시 후 11시쯤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잠시 후 11시에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이 조치의 하나로 엊그제부터 노래방이나 클럽처럼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고위험시설을 출입할 때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전자출입명부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가는 손님들도 이것을 관리하는 업주들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시행 4일째인 전자출입명부제 대체 어떻게 이용하라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리 이광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유흥주점이나 노래 연습장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 시설이 정확히 어떤 곳입니까? 네, 사람들이 실내 한정된 공간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예.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큰 곳들, 높은 곳들을 얘기하는데요. 정부가 노래 연습장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그리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리고 실내에서 좀 격렬한 운동을 하는 태보나 스피닝 같은 그런 실내 집단 운동 시설 총 8개 업종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했습니다. 예. 지난주부터는 전국적으로 이들 업종에 대해서 운영 자제 공고령이 내려졌었는데 서울과 인천, 대전 일부 지역은 이미 시범 지정 시설로 정해놓고 예. 이 지역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해 운영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제도 지난 10일부터는 의무화,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된 것이고, 예. 해당되는 곳이 전국적으로 약 8만 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총 8개 업종이고요. 일단은 네. 영업을 못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QR코드 출입명부가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겁니까?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8만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부 다 도입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고 정부가 이제 이달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서 처벌을 유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좀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 영업을 잠깐 중단된다는 말인 거죠.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계도 기간이라서 처벌받지는 않고요. 네. 이후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QR코드라는 단어조차 좀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좀 일상에서 접하는 친숙한 바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바코드가 좀 더 진화한 버전이다. 이게 좀 QR코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 이용자들이 각자 개별의 QR코드를
그 휴대전화,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발급을 받고 예. 이를 이제 이 시설을 통해서 확인받는 방식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네이버 앱을 통해서만 이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 네이버 앱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이버 앱에 들어가서 예. 맨 왼쪽에 버튼을 보면은 선 3개가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예. 이 버튼을 누르면은 뭐 프로필, 닉네임, 자기가 설정해 놓은 사진 등이 나오는데 그걸 한 번 더 클릭하면은 내 정보란이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QR 체크인 버튼이 나옵니다. 예. 사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검색창에서 그냥 차라리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 아니면 뭐 전자 출입 명부 등을 입력을 하면은 예. 바로 내 QR코드 발급하기 버튼이 생기고요. 예. 뭐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인증을 통하면은 QR코드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휴대전화 인증은 최초 이용하는 경우 한 번만 하시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재인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위험 시설에서 담당자가 QR코드를 요구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네이버 검색창에 뭐 예. 전자 출입 명부 이렇게 검색하셔서 이 QR코드 기능을 좀 실행하신 다음에 보여주시면 되고 예. 뭐 일부 시설에서는 좀 QR코드 생성하는 법을 지금 모르시니까 예. 안내문을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좀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안내하는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예, 예. 일단은 당황하지 말고 네이버에 전자출입 명부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인식 시스템은 사업장에서 개별로 설치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개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요. 뭐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 시설 관계자는 이제 사용 중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그냥 와이파이만 연결되면은 그런 공기계를 사용하셔도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스마트폰에서 전자 출입 명부 앱을 다운받으면 되는 건데 예.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사업자 신규 등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고 이제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면은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 좀 이제 좀 번거롭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최초 한 번만 이렇게 전자 출입 명부 앱을 다운받고 인증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뭐 QR코드 스캔은 뭐 사업주가 아니라 뭐 직원들도 뭐 직원 아이디 추가 이런 식으로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한 번만 등록을 하면은 뭐 사장 아니면 직원 모두 다 이렇게 인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네. 요즘 음식점에 가면 네. 사람이 주문받는 게 아니라 전자 주문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어려워하는 분들 많은데 이 QR 코드를 더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저도 좀 어제 한번 해봤는데요. 예. 이게 되게 굉장히 스마트폰을 잘 다룬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예. 안내문을 보지 않고서는 이게 따라할 수 없는 이게 QR코드 생성할 수 없는 그런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 중장년층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 당장 주위 90년대생들도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네, 뭐 아직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QR 코드를 거부하고 명부에 수기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예. 또 뭐 네이버 앱이 없는 경우에는 또 현장에서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를 했더니 아이디 비밀번호가 또 기억이 안 나서 찾아야 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런 예. 어려움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듣고 보니까 업주도 손님도 QR코드 생성해서 입장하기까지 좀 번거로운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노래방이나 클럽을 갈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변의 반응들을 보면은 예. 안 가겠다 선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이런 고위험 시설들을 방문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예. 만에 하나 일단 가기가 되게 어렵고 만에 하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게 되면은 또 이게 정말 투명하게 이제 동선이 공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QR 코드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국에 이 코로나 시국에 좀 이런 유흥주점이나 뭐 이런 데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뭐 좀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안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도 뭐 업주들은 손님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예. 뭐 이게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감히 짐작해 봅니다. 그렇군요. 실제 업장이 있는 곳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네. 뭐 시설 사업주 입장에서도 일일이 좀 입구에서 설명을 하고 좀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좀 힘들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지금 도입 사흘째인데 예. 좀 이제 주변에 좀 풍경들을 보니까 거의 이
QR코드 이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좀 설치하지 않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예. 기간이니까 거의 지금 많이들 하고 있지 않고 사실 이제 손님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 거의 뭐 이렇게 출입 명부만 있다거나 예. 아니면 출입 명부조차 없는 경우도 사실 많았고 아직까지 현장에 지금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직 이 전자출입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곳이 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의심도 좀 들어요. QR코드 전자출입 명부제 방역 당국에서는 이걸 도입해서 네네. 가고 싶은 사람도 좀 번거로워서 안 가게 만드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가고 싶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못 가겠다. 예. 안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목적이 주 목적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 목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번거롭게 해서 가지 않게 하는. 네네, 워낙 더 어떻게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했긴 했을 텐데 예. 사실 명부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예전에 이태원 클럽발에서도 명부를 확인해 보니 이름을 거짓말로 쓴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부담이 덜했던 거죠. 이제 수기 명부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그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어려운 상황이 처해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안 가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나. 사실 정부에서는 지난주부터는 이제 이들 업종에 대해서 영업 자제 공고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 앱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카카오톡 도입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와 카카오가 합의에 실패한 탓입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당초 카카오톡에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적용해달라고 했는데 카카오는 카카오톡은 안 되고 예.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제공하겠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카카오는 빠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카카오가 이 기회를 틈타서 카카오페이를 보급하려는 의도 아니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카카오의 공식 입장은 기존 기능과 충돌하지 않는지 영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현재 카카오톡 환경에서는 제공하기 어렵다 이런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카카오톡의 정보는 통상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면 삭제되는데 이 정부의 요구는 이 QR코드 정보는 4주 동안 보관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는 게 이제 카카오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 앱밖에 없으니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이통 3사가 이제 만든 본인 확인 시스템 플랫폼이 있어요. 패스라는 건데 예. 이 패스를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 이 QR 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좀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예.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건데 개인정보도 남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방금 전에 밖에서 담당 PD도 QR코드 내려받기 직접 조금 전에 네. 이광수 기자 안내에 따라서 다운로드를 하니까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이런 네네. 지금 메시지를 남겼는데 좀 사실 정보보호에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보호는 얼마만큼 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워낙 또 정보 유출을 많이 경험해본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민감할 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오히려 이제 기존 수기로 할 때보다 정보보호 측면에서 더 안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또 기존의 시설을 관리하는 명부에다가 이때까지 펜으로 본인 이름 직접 썼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누구나 볼 수 있고 사실 분실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좀 있었는데 예. 네이버에는 네이버 갖고 있는 원래 기존의 내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네이버가 생성시켜준 이 QR코드 이 세 가지만 네이버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추가로 이제 네이버가 알게 되는 건 이 QR코드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QR코드를 방문한 시설에는 스캔받는 순간 이 QR코드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이제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곳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네이버나 이 보건복지부 산하 이 공공기관 이 두 정보를 모두 합쳐야 내가 어디를 언제 방문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네이버 혼자 스스로 아니면 보건복지부 스스로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갔는지 이런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측면은 좀 안심해도 된다 이런 게 이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전자출입 명부제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
현재 유흥업소 등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학원에서도 QR코드 명보 시스템 도입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의무적으로 이제 QR코드를 적용해야 하는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예. 학원에서도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이제 QR코드 활용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예. 사실 학원은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은 아니고 누구지 다 알고 있는데, 현재 학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78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예. 앞으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 운영자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도입을 좀 공고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 자율적인 만큼 인센티브도 있는데 QR코드를 도입한 학원에는 올해 예정인 교육청 차원의 정기 지도 감독을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다음 달부터는 QR코드 출입 방침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거나 사실상 영업 정지인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주분들 꼭 확인하셔야겠고요. 7507번님께서는 최영진 아나운서 당분간은 불금이 아니고 홈금입니다 하셨는데 예, 정말 당분간은 좀 집에서 홈금 해야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에게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시 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자, 지난 시간에 네. 한 청취자분이 리씨쌤 거북목에 좋은 자세를 좀 알려주세요 라는 예.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 또 그걸 기억하셨나요? 그렇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거북목에 좋은 경추 스트레칭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좀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경추 스트레칭을 준비해봤다면 그렇죠. 오늘은요, 예. 제가 수건을 준비해왔습니다. 어. 집에서 다들 수건 한 장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건을 이용해서 오늘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볼 텐데요. 본인 것만 챙겨오셨나요? 아니요, 여기 받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먼저 수건 한 장을 예.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수건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즘 더워서 반팔을 입더라도 실내 들어가면 추우니까 가디건 같은 거 하나 챙기시잖아요. 수건 있을 확률이 더 높겠네요. 수건이나 가디건으로도? 가디건, 네, 혹은 예. 손수건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음. 자, 먼저 수건을 길게 돌돌돌 말아줄게요. 예, 예. 네, 이 상태에서 이 수건을 뒤통수 뒤쪽으로 가져가셔서 머리 뒤쪽을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예, 예, 제가 예.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턱을 당겨볼 거예요. 턱을 당길 때 누가 뒤통수를 하늘 쪽으로 쭉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 들듯이 예. 턱을 살짝 쇄골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당긴 상태에서 예. 두 수건을 얼굴 앞쪽에서 양끝 잡은 상태로 수건은 앞쪽으로 밀고요. 예. 머리는 뒤쪽으로 당깁니다. 이 상태에서 10초 유지할게요. 예. 네, 10초 유지하시고 그대로 다시 제자리 돌아오셔서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뭐 댕기거나 뭐 이런 게 좀 없어요. 뭐 당기거나 뭐 이렇게 좀 뻐근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 제가 여기서- 잘못 자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네, 잘못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예. 우리가 경추가 C커브를 이루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포인트 자세로 알려드린 게 턱을 쇄골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예. 누가 정수리를 머리 하늘 쪽으로 쭉 잡아 올린 듯한 느낌으로 예. 좀 C컵을 만드는 자세거든요. 어. 이 자세에서 이 수건으로 이용하셔서 앞쪽으로 당기시고 머리 뒤쪽으로 미셔야 돼요. 반대 예, 예. 방향. 예, 예. 그래야지 좀 자극이 올 텐데요. 예. 조금 더 깊은 자극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수건을 약간 어. 좀 머리 쪽으로 올리셔서 예. 머리 쪽으로 좀 올리셔서 이제 오네요. 그렇죠. 예, 예, 잘 예. 따라하셨어요. 그렇게 자극을 주셔서 반복하시면 돼요. 예. 이게 일단 시원하고 네. 오늘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동작이 너무 쉬워서 저한테도 참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네, 이게 사실 간편한 동작이기 네, 때문에 예, 예. 사실 우리가 이제 경추가 많이 당기거나 평소에 이제 거북목이신 분들은 그냥 턱을 단순하게 당기는 자세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활용하셔서 예. 조금 더 C커브의 느낌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 자세인데요. 이 자세 좀 반복해 주시면 우리 경추 스트레칭에 좋은 효과가
될 겁니다. 예. HYY님께서는 제가 거북목이라고 하는데 잘 배워서 계속 해야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정말 수건 한 장으로 거북목이 극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평소에 그냥 턱 당기는 걸로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수건 이용하셔서 예. 좀 뒷목에 가져다 대신 후에 그대로 당겨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스트레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좀 거북목 증상이 있는데 네. 매일 이거 하고 방송해야겠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3분 여가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지금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참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MSSK님께서는 열심히 따라해서 거북목 탈출할게요. 고마워요 하셨고, 오잉님께서는 평소에 보이는 라디오 안 보는데 후다닥 들어왔어요 하셨는데 평소에도 좀 슬라생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120님께서는 따라하기 쉬운 동작 좋아요 하셨고, 오잉님께서는 MSSK님께서는 아나운서님 수건 두르니까 사우나 오신 분 같다고 하셨는데요. 예, 제가 반납하는 걸 깜빡해서 목에 두르고 계속, 방송할 뻔 했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밖에 오늘 애완묘,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윤쌤이 리시쌤 뒤에 나오는 건 반칙이다. 네, 요가 뒤에 나오는 분들은 이렇게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스스로 좀 극복을 해보세요. 예. 자, 2부 상담 코너 시간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완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처음 우리 집에 온 강아지와 고양이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부 윤쌤과 함께 하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이분은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요즘 1인 가구도 많고요. 또 아이가 없이 부부만 사는 2인 가구도 꽤 많죠. 이렇다 보니까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입양한다는 분들 주위에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 애완동물 가게에서 한 마리 사오자 이렇게 시작하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집에 들이는 것을 많이들 고민하시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우리 집에 온 강아지와 고양이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서 와, 우리 집은 처음이지? 예, 뭘 먹어야 하는지, 잠을 어떻게 자는 게 좋은지, 갑자기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려동물을 처음 맞이하는 가족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집 반려동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마이펫 상담소 수의사 윤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방금 전에 요가 뒤에 나오는 건 반칙입니다. 예.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뭐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예. 또 뭐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뭐 그 다음 나오는 출연자분이 묻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 윤쌤은 출연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가 할 때만 잠깐 인기가 많다가요. 전후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가 프로그램을 놓고 요가로 1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윤쌤 오시면은 그 지인분들 꽤 많이 보시고 팬분들 함께 오시는데 오늘도 좀 대동을 하셨나요? 네, 항상 대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키워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것 책임감 필수고요. 또 어떤 분은 적금 통장도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십니다. 그만큼 신중해야겠죠. 신중해야죠. 네. 요즘 보험도 많이 활성화돼 있어가지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 그렇군요. 일단은 적금 통장까지는 아니어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새로운 가족을 입양하러 갑니다. 먼저 집까지 함께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같이 차를 타거나 걸어오면 되지만 반려동물은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 아직 친한 상태가 아닌데
좀 안아서 함께 오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강아지와 고양이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강아지, 고양이 공이 플라스틱으로 된 하드 캐리어를 구입하셔가지고 플라스틱 가방이죠. 예. 그 안에 넣어서 이동하실 거를 권장드리고요. 사용하던 것이 아닌 새 것을 구매할 것을 보통 권장드리고 예. 안에는 수건 같은 걸 한 장 깔아가지고 미끄러지거나 안에서 아니면 어떤 자신이 쏟은 어떤 배설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캐리어는요, 나중에 집에 와서 문을 열었을 때 본인이 조금 안심이 될 때 조금씩 나올 수 있게 냅두시면 되고요. 아, 그렇군요. 추후에 이 캐리어는 항상 얘가 숨을 수 있는 집이 되고 이제 긴장하거나 무서우면 도망갈 수 있는 집이 되고 또 병원에 급할 때 옮길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리어는 항상 집에 비치해 두시고 문을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고 오는 건 좋지 않겠네요. 안고 오는 것보다는 캐리어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강아지나 고양이 입장에 생각해보면은요. 이게 본인이 좋은 집에 입양되는 그런 인식은 얘네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납치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어딘가 팔려간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상황에 놓이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된다는 건 얘네 입장에서 공포의 연속이거든요. 이 공포심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낯선 사람이 직접 안기보다는 이런 캐리어 안에 넣고 위를 덮어서 어두컴컴하게 해주고 이동 과정에서 밖을 못 보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얘네들의 공포심을 조금 더 낮춰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포심이 낮은 상태로 새로운 환경에 도착했을 때 얘들이 적응이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딱딱한 플라스틱 캐리어 위를 수건으로 덮어서 밖을 못 보게 한 후에 집으로 이동시킬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안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밥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사료나 요즘엔 영양식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영양식이라고 하면 요즘 사료가 워낙 좋아서 사료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니까 추가적인 영양제는 별로 권장드리지 않고요. 아, 그렇군요. 좋은 사료를 급여하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우선은 구입처나 아니면 입양처에서 주던 사료를 조금 얻어서 그걸 우선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익숙한 걸 먼저 주는 게 좋고요. 많은 분들이 양을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구입처나 입양처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양을 보통 권장을 받고 오시더라고요. 적정량은 생후 2달에서 1년 미만의 어린 강아지들의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성장기 강아지 기준으로 자기 체중의 5에서 6%를 하루 동안에 먹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1kg 강아지 기준으로요. 얘는 하루에 60g의 사료를 먹어야 돼요. 정상적인 사료 기준으로요. 그럼 종이컵 약 3분의 2컵 정도를 하루에 걸쳐 주시면 되는 겁니다. 종이컵 3분의 2. 1kg 강아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더 정확한 양을 알고 싶으시면은요. 대부분 구입하시는 사료의 뒷면을 보면은요.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에 강아지 체중 몇 킬로그램이면 몇 그램을 주세요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표대로 주셔도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잘 나와 있잖아요. 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잠자리도 궁금해요. 어떻게 마련을 해야 줘야 됩니까? 일단 처음에 잠자리를 뭐 같이 자냐 같이 자는 게 안 좋으냐 좋으냐 이런 문제들을 먼저 제일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는 같이 안 자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왜냐하면은 강아지랑 처음부터 너무 같이 자버릇하면 의존도가 너무 깊어져요. 어릴 때부터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없거나 집이 사람들이 없거나 홀로 남았을 때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거든요. 이건 추후에도 안 좋은 성향을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있든 없든 강아지는 항상 마음을 안정을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독립심을 가지고 자존감 있게 홀로 잘 생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같이 자주고 사람이 항상 붙어 있어 버릇하는 게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편안한 잠자리를 주시되 사람과 같이 자는 것이 아닌 폭신폭신한 방석집 형태라 그러죠. 동글동글한 방석도 괜찮고 굉장히 소심한 강아지들 있어요. 숨어서 안 나오고 무서워하고 겁이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은 지붕이 있는 동굴형 형태의 집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자진 않더라도 한 공간에서 따로 자는 건 좋습니다. 네,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일단은 우리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들 전혀 낯선 환경이잖아요. 입양돼서 왔다는 것. 적응하기 쉽도록 도움이 줄 수 있는 또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선 처음 데리고 왔을 때가 제일 중요한데요. 캐리어 안에서 억지로 꺼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강아지나 고양이나 캐리어 안에서 집에 도착하고 나면은요. 그 캐리어 안을 자기 영역으로 선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애들이 대부분 3개월 이하 연령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회화 시기라 그래서 공포심이 적고 호기심이 더 강할 나이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대한 공포심이 적고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지만 이걸 서서히 자신의 영역권을 확장시키고 안심되는 영역권을 의식의 세계를 넓혀야 되거든요. 물리적 공간도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려면 억지로 꺼내면은 얘들이 굉장히 안 좋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한 5분 기다리고 10분 기다리면은 소심하지 않은 애들은 금방 나오기 시작하고요. 물론 대부분의 강아지 고양이들은 문 열자마자 튀어나오고요. 정말 일부 소심한 애들은 1시간 2시간이 걸리거나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요. 조금씩 나와서
넓혀가면서 본인이 안심된 걸음걸음마다 본인이 안심될 때마다 한 걸음씩 넓혀가면서 자신의 스스로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요. 그래서 그 집안 온전히 전체를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켰을 때 얘들은 편안한 마음을 갖고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일단 기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좋습니다. 억지로 만지거나 억지로 쓰다듬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고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억지로 만지지 마세요. 스스로 다가와서 비비고 핥아주면 그때 만지기 시작하시는 게 얘들 입장에서 훨씬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로 납치돼서 낯선 공간에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누가 나를 막 만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요. 무섭죠. 근데 이제 충분히 친근감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겠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밥과 물을 주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와 놀아주는 사람이구나 인식하면 제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겠죠. 호기심을 가지고요. 그럼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좀 편안해 보이고요. 필요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 친구의 공포심을 좀 없애주는 게 서서히. 불안감과 공포심을 없애주고 안심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부터 보이는 라디오 스트리밍이 좀 불안합니다. 앱으로 여러분이 끊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말 상담이 폭발적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 바로 상담 시작해 드릴 건데요. 애완견, 애완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담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윤쌤의 인기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지금 오신 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 호불호님께서는 와, 윤쌤이다 이렇게 하셨고 아시는 분이시죠? 네, 지인입니다. 진경미님께서는 어머 윤쌤 하셨고요. HYY님께서는 좀 물어보시네요. 윤쌤 멋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오늘 참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EK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강아지가 자꾸 패드 끝에 소변을 봐서 바닥에 흐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일단 소변 습관에 관련된 건데요. 패드 가운데 싸는 것보다 이제 마진에 싸거나 아니면 패드 옆에다 싸는 습관을 가진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시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변에 대한 거를요.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패드를 조금 더 넓게 깔아주시라는 겁니다. 주변에 몇 장을 겹쳐가지고 조금 더 넓게 깔아주면 쉽게 교정되는 애들이 있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소변 훈련으로 넣는 게 되게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 훈련 코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정에 있어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에서 가뒀다 몇 시에 풀어주고 몇 시에 풀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따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대로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그래서 우선은 패드를 좀 넓게 다시 깔아줘 보시고 패드의 재질도 바꿔보시고 이런 걸 한번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정식으로 강아지 소변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교육을 조금 잘못 시킨 겁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얘가 화장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패드의 가운데를 화장실이라고 인식을 안 하고 패드의 마진을 화장실로 인식한 것뿐이에요. 그 인식을 다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강아지 화장실에 대한 개념은요. 자신의 소변 냄새가 나는 곳은 그냥 화장실이에요. 우리의 화장실의 개념은 뭐냐? 화장실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글로요. 화 아니면 토일렛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다음 들어가면은 그 화장실 구에 냄새가 나고 타일이 깔려 있고 소변기랑 모양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강아지는 자신의 페로몬 냄새가 나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얘들이 패드에다 오줌을 싸는 건 정말 칭찬해줘야 되는 게 수많은 자신의 페로몬 냄새가 나는 이미 오줌을 쉴 때도 수많은 곳이 있잖아요. 그 냄새들이 계속 나고 화장실이란 마크가 다 있는데 주인이 싫어할까봐 그걸 다 무시하고 일부러 멀리까지 찾아가서 주인이 좋아하는 화장실에 오줌을 싸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수가 생긴다면 다시 인식을 시켜줘야죠. 여기가 내가 좋아하는 화장실이고 너가 싸도 편할 것이다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라디오상의 설명이 좀 내용이 길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날짜별로 딱 나눠진.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양고춧가루님께서는 넓게 메모 이러면서 집중하고 계시고요. KN으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윤쌤 팬이에요. 진경민님께서는 잘생긴 윤쌤 나오니까 좋다 이런 지금 채팅창이 불이 나고 있는데요. 저 잡지 마시고요. 우리 윤쌤님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4329번님, 길냥이를 입양해서 키운 지 6년 차입니다. 남들은 호강은 못 시켜줘도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고 있는데 밥 잘 먹고 배변 잘하고 잘 자고 잘 놀고 그래도 예방주사 같은 것은 마치지 않았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했고요. 자, 그런데 눈에 항상 눈곱이 낍니다. 왜 이럴까요? 혹시 화장실 모래 때문일까요? 하셨네요. 일단 하얀 눈곱이라 그러면 먼지나 건조한 공기 아니면 화장실 모래 가능성이 있고요. 노란 눈곱이라 그러면 감염성 질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결막염이나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눈곱 색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그만 검은색 눈곱이나 하얀색 눈곱은 무시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노란색 눈곱이 끼거나 점도가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빨간색 눈곱이 낀다 그러면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보시는 게 권장드립니다. 그거는요. 예. 9806번님, 우리 집 아기는요, 사료를 안 먹어서 배고플까봐 사람이 먹는 햄과 고기를 줬는데 다시 사료를 먹이려고 해도 전혀 입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사료를 먹을 수 있을까요? 했네요. 사람이 먹는 햄과 고기를 안 주셔야 다시 사료를 먹을 겁니다. 굶겨야 되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안 먹고 버티면 그걸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복구토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 맛있는 사료 아니면 맛있는 캠푸드를 찾으세요. 강아지용 음식들을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길들이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람의 어떤 나트륨, 염분에 맛들여서 그런 거거든요. 짠 음식에 맛들여가지고 싱거운 강아지 음식을 더 이상 안 먹고 거부하는 경우예요. 근데 입맛을 바꾸는 게 사람에서도 쉽진 않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강아지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참으면 맛있는 고기와 나트륨이 적당히 들어간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굳이 맛이 없는 개밥을 내가 먹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사실 고집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사람 먹는 음식을 안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첫걸음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아무래도 지금 주인분께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죠. 참아보다가 주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사람 음식을 자꾸 먹으면 결국 몸이 망가지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그렇죠. 사료 좀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5500번님,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고양이를 보니까 고양이는 물을 끔찍히도 싫어하던데요. 개는 주기적으로 목욕을 시키잖아요. 고양이도 목욕을 시켜야 합니까? 안 시켜도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셨네요. 일단 단모종 고양이는 사실은 굳이 목욕을 시키실 필요 없고 목욕 주기를 물어보시면은요. 같이 사는 집사분, 주인분이 얼마만큼 참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즉 목욕이라는 건 내가 필요해서 시키는 거지 고양이가 필요해서 시키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내가 냄새를 못 참아서 시키는 거고요. 단 장모종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장모종은 기름기가 많은 유분이 많은 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엉켜요. 그리고 자꾸 털이 떡져가지고 피부병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모종 같은 경우는 못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목욕시킬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또 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목욕 유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모종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루밍을 통해서 자기가 깨끗하게 항상 청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1년, 2년 또 목욕 안 시킨다고 그지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냄새가 나서 이제 주인 입장에서 시키는 것뿐이고요. 이제 장모종 고양이 같은 털이 엉켜버리면 피부병이 생기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욕을 시키거나 빗질을 되게 부지런히 해주셔야 됩니다. 4635번님께서는 대왕고양이님 너무 팬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별명이 대왕고양?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왕고양이라고 종종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4203번님, 말티즈고요. 당뇨에 인슐린 주사도 맞고 있습니다. 양쪽 눈이 안 보인 지 5년 됐고요. 문제는 새벽마다 끙끙거리면서 사료 달라고 합니다. 정말 피곤한데 왜 그럴까요? 선생님 하셨네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치매가 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신의 식사시간, 정해진 식사시간을 안 지키는 많은 경우가 노령견에서는 사실은 치매를 치매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새벽에 잠을 깨운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나 먼저 생각을 해보라 그래요. 매번 같은 시간에 밥을 달라 그런다 그러면 얘는 매번 같은 시간에 이런 행동을 하면 밥을 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더 이상 안 하는 행동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만약에 치매 때문에 그런다면 방법은 없고요. 치매가 아니고 일부러 한 행동이라면 강아지가 사람을 길들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보통 3시에도 깨워봤어요. 4시에도 깨워봤어요. 5시에 깨워봤더니 5시에는 일어나더라. 그럼 얘는 매번 5시에 일어나가지고 끙끙거리고 밥 달라는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같은 시간에 계속 같은 행동을 하는 거는 주인이 그걸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만약에 치매가 아니면 그냥 좀 참고 또 무시해보는 게 무시가 원칙입니다. 치매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치매라고 하면은 그냥 주시라고 말씀드려요. 강아지도. 왜냐하면 그거를 사실 어떤 훈련을 하든 교육을 하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치매라 그래도 초기 치매라 그러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 가셔서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치매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거나 치매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영양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처방한다면 증상이 많이 호전된 경우도 종종 보니까 일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한번 같이 시도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군요. 8976번님,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입양했습니다. 자꾸 물어서 걱정인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일단 어린 강아지란 무는 거는 정상 행동에 들어가요. 그거를 예. 굳이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공격적으로 사람을 피나게 무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사람 어린애기가 이것저것 쥐어보잖아요. 예. 자기 얼굴도 막 뜯지 않게 장갑도 그래서 끼워주잖아요. 사람이 손만 가까이 되면 손을 쥐어보거든요. 이거는 예. 어떤 학습 행위에 들어가요. 무언가를 쥐어서 촉감을 느끼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예. 강아지는 물어서 학습을 해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먹을 수 있다 없다 맛과 예. 그 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뇌가 발달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는 정상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너무 주인의 손이나 발을 심하게 문다 그러면 이거는 교육이 약간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야단쳐서 가르칠 방법은 없고요. 예. 이것저것 대체해서 물 수 있는 걸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껌을 준다거나 장난감을 준다거나 아니면 놀아줄 때도 맨손으로 놀아 손을 물지 못하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놀아주실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예. 사람의 손과 발을 무는 것만 주의를 시키고 나머지 이것저것 물어뜯는 거는 아직 어린 강아지의 경우는 정상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놔두시면 한 살 넘어가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군요. 조금 전에 그 치매 증상이 좀 걱정되는 이야기 나눴는데 11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매일 확률이 일단 10살이 넘어가면 치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당뇨가 있다 그러면 치매가 좀 더 빨리 와요.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치매 증상들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쭉 나와요. 그래서 예. 뭐 20개, 10개 이렇게 체크리스트들이 있거든요. 체크해보시고 3개 이상이 체크된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릴게요.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KNAB님께서 고양이 발바닥 털을 깎아줘야 합니까? 뛰어다닐 때 미끄러집니다. 어떤 수의사님은 깎지 않는 게 좋다고 하시던데요. 고양이는 발바닥 털을 깎을 필요가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단모종, 장모종, 공이 어떤 고양이도요. 예. 아무리 털이 길어도 발바닥에 패드가 가려지는 고양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깎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미끄러지는 것은 집안 환경, 미끄러운 집안 환경이 문제니까 예. 저렴한 카페트를 사셔서 여기저기 깔아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양이가 실내 활동을 하다 많이 다쳐요. 예. 그리고 의외로 뼈가 부러지거나 탈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미끄러운 실내 환경에서 점프하다가 아니면 뛰어내리다가 예. 여기 쫙 미끄러지면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점프해서 올라가는 소파 밑 아니면 점프해서 올라가는 캣타워 밑 아니면 점프해서 자주 올라가는 가구 밑에는요 반드시 카펫을 깔아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요즘 카펫들이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저렴하고 뭐 싸고 질 좋은 카펫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군데군데 깔아주셔서 점프하거나 뛰어내리는 곳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증 말고 좀 좋은 의견도 내주셨는데 7507님 반려견을 사랑하는 전국 애청자 여러분 산책 시에 준비된 배변 봉투 꼭 지쳐 마셔서 반려견에게 착한 주인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훌륭하십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리고 9976번님은 강아지 유모차 태우고 다니는 건 보기 안 좋다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와,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마이펫 상담소 윤쌤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른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낮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직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대구와 정선도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보다 더 덥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말 불타는 더운 금요일이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